자, 같이 좀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을 걱정하시는 거는 보면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실적 보였다. 지금까지 보게 되면. 근데 직전 어닝에서 그때 이렇게 크게 빠졌던 적이 있었죠. 마이너스 6.4% 빠지면서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게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거 기억하시는 거죠. 지난 분기에 안 좋았어. 주가 내려왔어. 하락하시다 보니까 걱정 많이 하시는데 지금 보시고 되면 실적이 증가했지만 포워드 PR은 좀 내려왔죠. 37배면 굉장히 낮은, 사실 보면, 몇 년 평균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왔지만, 펄은 낮다. 그러니까 결국 실적이 좋아진 건 맞는데, 이게 지금 엔비디아의 어닝 할 때, 뭐, 비트냐 아니냐를 얘기 못 합니다. 무조건 비트 한다고 보시면 좋은데, 결국 아까 있으면 얘기했지만, 얼마나 비트 하냐 그 폭이 중요한 거죠. 그 폭이.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저희가 우리끼리 얘기지, 332억이죠. 현재 매출 전망치가. 근데 딱 나오면 아마 이거를 비트한 값이 최소한 월가에서 바라는 것은 350억까지 바랍니다, 지금. 비트한 건 당연한 거고, 332억 대비 350억까지 바라고 있습니다. 엄청 커져 있죠. 그 다음에 여기도 얹어서 다음 매출 가이던스는 370억까지 바란다는 거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끝이 아니고, 이건 통상, 보통 이제 가이던스가 20억 달러 증가했으니까, 이거 통상이고, 이번에는, 야, 블랙의 칩 더 좋아진다면서 했던 말. 그때 엔비디아 전세랑이 수십억 달러 좋아진다 했지 않습니까? 그걸 기억하다 보니까, 여기에 추가로 적어도 20억 달러, 많으면 40% 더해서, 상단이 410억 달러까지 보고 있어, 지금. 예, 어마어마하게. 이번에 역대급. 그러니까 그동안 밟아왔던 매출에 대한 그 폭을, 20억 달러 폭을 크게 상회해서, 야, 진짜 이렇게 갈 수 있을까 싶을 정도까지 바라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봤던 것처럼, 근데 이제 이렇게 봤던 기억 때문에, 와, 이렇게 빠질까봐 걱정하시는 건데, 물론 모르죠. 모릅니다만, 만약에 삐끗하면 이 정도 아니면 빠질 걸로 보이고, 다만 이렇게 나와주고 있는 이 가파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충족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굉장히 무리가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넘어가서 실제 아까 말씀 같이 했지만 결국 엔비디아 실적이 지수하고 관련해서 연관성인데 보시면 지점부기에 나왔던 하락폭처럼 이렇게 빠질 때 급락할 때 실제 나스닥은 별로 안 빠졌습니다. 그죠? 마이너스 6.38% 빠질 때 거의 약보합권이죠. 약보합권. 보시게 되면 이게 나스닥 이게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인데 엔비디아 급락하고 나서 별로 덜 빠졌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는 지금 시장과 따로 갑니다. 직전 분기도 엔비디아 9% 급등할 때 나스닥 빠졌습니다. 지금 별로 크게 같이 안 갑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엔비디아가 우리끼리만 뭐 엄청 중요한 기업이고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크다고 하지. 물론 이제 엔비디아가 미칠 영향이 크지만 결국 지수하고는 조금 관련이 떨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다행이죠. 왜냐면 내일 만약에 못 나와서 주가 급락해도, 좀 빠져도 엔비디아 홀로의 몫이지, 지수 전체까지는, 영향이 없을 걸로 보인다는 거. 말씀드리고, 아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요겁니다. 요건데 가이던스마다 폭이 얼마냐면 20억 달러. 많으면 25억 달러, 적으면 20억 달러. 증가했는데, 이게 아까 했던 그 폭입니다. 폭인데, 그냥 꼴찌님, 15,800엔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냥 꼴찌님까지 또 있군요. 예, 좋은 데 쓰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아까 했지만 이렇게 했던 것을 지금 얼마냐? 아까 했지만, 보시죠? 332억. 전망치 나오죠? 332억. 인데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비트한다는 게 350억까지 바라고 있고요. 월가에서. 이거 제 얘기가 아니고 월가에서 하는 겁니다. 바라고 있고, 그 다음 분기 매출 가이던스는 370억에서 410억까지 바란다는 거죠. 370억은 그냥 기본값이고 최소한 그 이상. 지금 보고 있는 최대 관점이 390에서 410을 원합니다. 예, 지금은.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차트를 그리게 되면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아까 했던 이게 이제 현재 실적이고 이게 파란 실적이고 여기 위에 있는 게 전망치인데 갑자기 쑥 올라갔죠. 그 전에 왔던 20에서 20억 달러 갔던 그 갭을
한 번에 올렸죠, 이번에. 올려갖고 지금은 무조건 50억 달러 이상 나온다고 보는 거죠. 더 올려야 됩니다. 올려야 돼요. 예. 그동안 올라왔던 폭의 약 2배 정도. 블랙의 칩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버겁기도 하고, 다만 맞춘다 그러면 이거는 뭐 역대급 어닝이죠. 역대급 어닝. 아마 엔비디아가 이렇게 크게 올린 것은 거의 처음이지 않을까. 대단한, 이건 사실 제가 TV에서 얘기했지만 그 다 큰 사람을 또 한 번 키가 큰다는 얘기예요, 이건. 저 같은 사람이 다시 키가 크는 거죠. 예, 그래서 일단 요 수치를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0.75 하는 EPS는 별로 중요하지, 물론 미스는 안 하겠지만 중요하지 않고 요 매출 가격에서 되게 중요하다는 거. 흐름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그동안 현재 진행됐던 25억 달러, 20억 달러의 통상 나왔던 그 갭을 한 번에 메고 더 2배 커졌기 때문에 쉽지 않은 말씀드리면서 엔비디아는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 어닝콜은 또 나와봐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관점은 좀 힘들어 보인다는 거. 더 넘기에는,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월가에서는 뭐 400억 달러 간다는 분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의원들이. 근데 뭐 그분들이 뭐 바람일지 모르겠지만, 나와주면 대단한 거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그게 있고요. 그 다음 펠런티어는 비싸다, 이렇게 비쌀 수가 없습니다. 현재 PSR이 57배까지. 아마 더 높을걸요? 좀 찾아보시면 엄청 커져 있고, 일반적인 기업 20배를 3배 가까이 상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펠런티어는 비싼 건 맞아요. 누구도 부인 못하죠. 근데 여러분도 아시지만 비싸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또 비싸다고 주가 못 가는 게 아니죠, 미국은.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있는 비싼 주식이 맞다는 걸 미리 인지하시고, 혹시 신규 투자하실 분들은 이걸 미리 아시고 하는 게 좋다. 이거 제가 보여드리는 거 뭐냐면, 비싼 주식을 이미 알고 사시라는 거예요. 알고 투자해야겠죠? 그냥 하면 안 되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과거에 한 예로 쿠팡이 예전 상장할 때 굉장히 비싸게 상장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따라붙지 않습니까? 그 비싸다고 했던 그 생각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그냥 주가지만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PSR은 굉장히 비싼 값에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종목 있지 않습니까? 썸사러 25배죠. 썸 IoT니까 25배. 그 다음에 크로스트래커도 23배고, 서비스나우 20배 쭉 나와주고 있는데, 데이터도 17배 보여주고 있죠. 근데 압도적 크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 타겟은 진짜 제가 봐도 이런 어닝이 나올 수 있을까 싶어요. 너무나 미스를 많이 했죠. 매출 미스했습니다. 매출 미스했죠. 그 다음에 매출 총 이익률 역시 미스했습니다. 미스했고, 영업이익도 미스했죠. 영업이익률마저 미스했습니다. EPS 미스했고요. 크게 미스했죠. 이거 EPS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19.6%가 미스한 거면, 야, 이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물론 이제 이유는 되죠. 동부 연안에 있던 그 파업 때문에 물류가 안 됐다. 안에서 이제 물류량이 많이 증가했다는 건데, 물론 맞죠. 맞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이거 정도 미스한 것은 나중에 좀 소송 들어올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소송이 어떤 소송이냐면 집단소송이 이어지는 건데, 이거 실적으로 너무 부풀린 거 아니냐는 소송이 굉장히 많아요. 미국 현지에서는. 그래서 일단 그런 소지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정도 미스는 드문 케이스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일적 매출도 약간 미스했죠. 미스했고, 다 미스했고, 결국 다 미스한 상황에서 또 가이던스까지 미스하는 바람에, 글쎄요. 좀 어려 보이고, EPS 가이던스마저도 18.9%가 미스했습니다. 진짜 크죠? 진짜 커요. 이거 문제가 있다니까요. 아까 이사님 말씀한 세 번째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이 정도면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래서 일단은 그건 나중 문제니까 보시고, 어쨌거나 타겟 주가는 상당 기간 동안, 만약 이 실적이 주가에 반영되려고 그러면 상당 기간 동안은 옆으로 기지 않을까. 만약 오늘 빠지고 나서 아마 반등이 어려울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타겟은 정말 충격적이었다. 예전에 한번 나왔던 충격적인 실적 이후에 다시 한번 충격받은 거기 때문에 어려워지고 있고, 제가 타겟을 약간은 좀 폄훼하는 이유는 뭐냐면, 타겟이 도난 문제를 많이 머리가 아팠던 그런 기업이었는데, 직전에 그 도난이 많은 매장을 많이 줄였어요. 아예 그 싹을 잘라버린 거죠. 그렇게 했던 타겟이 욕을 많이 먹었는데, 아니, 그렇게 하고도 지금 못 나왔다고 치면 이건 너무 좀 심한 거 아닙니까? 타겟이 뭔가 좀 잘 모르겠지만, 예, 상식적인 것 같지 않다 말씀드리면서 좀 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좀 피해야 되겠죠, 지금은. 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RFK 주니어, 이 케네디 주니어 이분 때문에 지금 이제 헬스케어 지금 엄청 어렵지 않습니까? 제약주 특히 어려운데 거기다 또 백신을 이분은 코로나19 사태 전부터 백신 자폐증을 유발한다고 의심했던 분이죠. 상당히 백신을 반대했던 분입니다. 엄청 싫어하고. 근데 그랬을까요? 지금 메뉴에 있는 게 머크, 다음이 이 머크, 이 모더나, 밑에 화이자인데 완전 지금 뭐 화이자까지 해서 완전 급락하고 있죠. 완전 급락이죠. 백신이 끝장났어요, 지금. 엄청 빠지고 있죠? 빠지고 있고, 또 이게 답니까? 그게 아니죠? 비만 치료제도 GLP-1도 결국, 야, 왜 운동 안 하고 약을 먹니? 라는 그 관점이죠. 다 안 좋아지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물론 백신 기업 합류 갖고, GLP-1을 건드려버리면 헬스케어가 굉장히 어려워지죠. 근데 지금 딱 그런 상황이니까, 물론 이제 뭐 충분히 더 빠지면 살만한 가격은 맞는데 이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어떤 규제를 가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 던지고 있는 이렇게 헬스케어에 대한 이런 피해가 얼마나 번질까 한번 보시면 좋은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결국 뭐냐면 광고 시장까지 건드렸다. 광고 시장. 현재 보고 있는 그 제약주 이런 수많은 기업들이 어디에 광고하냐면 TV 광고가 88%입니다. TV 광고. 88%. 어떤 분들이 또 이렇게 하더만요. TV 광고를 엄청나게 하는 거는 붙어 있다. 제약죠. 왜냐면 비만 치료제 같은 거는 TV를 봐야지 비만이 유발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난 걸 떼어갖고 많이 보게 하고 많이 보니까 또 살이 찌고 운동 안 하고 다시 또 약을 먹게 되고 또 앉아서 테이블 TV 보고 또 살찌고 이렇게 돼갖고 물론 음모론이지만 관련 있다고 보시면 좋은데 하여간 TV 광고 88%인데 이거를 가장 많이 취급하는 회사를 보시면 대충 이제 피해 금액 알겠죠. 왜냐면 지금 제약주가 광고를 조금 줄이려고 하는 모습이 나온답니다. 왜냐면 밉보이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제 물론 그분이 이것까지 타치할까 모르겠지만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 왜냐면 자체를 싫어한다니까요. 이런 자체를 뭐 운동 하지 않고 약 먹는 거, 그다음에 아까 했던 백신 의심문자이기 때문에 싫어하면 당연히 TV 광고도 제재를 가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 광고를 줄이는데 어떤 기업이 지금 피해를 입을 것이냐라는 건데 보시게 되면 1등이 컴캐스트가 1등입니다. 근데 파라마운트 글로벌, 디즈니 쭉 나와주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 이런 제약 광고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이 피해가 될 것 같다. 컴캐스트가 17%로 굉장히 크죠. 제약 광고를 많이 하죠. 제약주 광고를 많이 하죠. 그 다음에 파라마운트 글로벌 16%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엄청나게 하는 건데 결국 이런 기업들이 슬슬 이제 좀 줄이려고 하는 움직임이 이미 나온답니다. 밑보기 싫어서. 네, 밑보기 싫어서. 사실 이제 뭐 정치를 가지고 주식에 대입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지만 근데 제가 보기에도 그 정책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테슬라 주가 올라가는 거 보세요. 결국 자율주행에 대한 규제 안 때문에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진짜 기업에 도움이 되는 거라서 충분히 그럴만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쭉쭉 보게 되면요. 결국 이런 기업들이 현재 떨고 있다라고 또 보시면 됩니다. 이게 광고를 많이 하는 기업들이고 넘어가서 그럼 어떤 기업이 광고하는지 보겠습니다. FB, 휴미라 유명한 FB가 많이 하죠. 현재 그 자기 매출의 21%를 광고 쓴다는 거죠. 많이 하죠. 엄청 많이 하죠. 근데 보신 것처럼 그 휴미라 약이 또 많이 TV에 나오죠. 왜냐면 보신 분들이 대부분 다 TV를 많이 보신 분들이 나이 드신 분이 많고 나이 드신 분들은 대부분 다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좋은데 FB 1등이고 그다음에 글락 스미스 클라인이 2등, 파이 3등인데 이런 기업들이 일단 많이 또 광고를 줄이겠죠. 특히 보시면 일랄리 있죠, 일랄리. 일랄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TV를 봐야지 비만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뭔가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저는 TV를 안 봅니다만, 전 TV 안 봐요. TV 안 보고, 굳이 본다 그러면 간혹 가다 보는 거 유튜브 정도인데, TV를 계속 보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TV를 보시는 분 중에 또 약간의 보이는 관찰하라면 뭐가 보이냐면, 그 앉아서 TV 보시면서 뭐 커피를 드시면 좋은데 커피와 함께 또 같이 뭘 드시죠. 뭐 이렇게 간식걸 드시죠. 그게 탈지는 원인이기 때문에 결국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하여간 이렇게 이런 기업들이 광고를 줄이고 결국 광고를 집행하는 기업들까지 주가가 빠진다고 보기 때문에 이 헬스케어 이 RFK 주니어 한 분 당선으로 인해서 수조 달러가 이번에 준다.
매출도 줄고, 그러니까 헬스케어 매출이 일단 기본 줄고, 그 다음에 이 관련한 광고를 취급하는 기업들까지 줄면 천문학적인 숫자를 피해 본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글쎄요, 이번에 트럼프 당선자의 내각 구성이 조금 두려워져. 두려우는 거죠. 아마 이 기업들이 이미 떨고 있다 그러니까, 물론 실적도 별로 안 좋은 기업도 맞아요. 여기 있는 것처럼. 실적이 별로 안 좋거든요. 안 좋지만, 결국 더 안 좋은데, 더 줄면 더 엄청 힘들지 않겠습니까? 라는 얘기하면서, 지금 이제 그 여러 가지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 끝이 아니죠? 또 아까 얘기했듯이 뭐 또 다른 분들 막 하고 있는데, 상무장관도 이번 내정된 분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소매기업까지 또 피해가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이제 딱딱 찍혀 있는 기업, 금융주, 뭐 비트코인, 뭐 테슬라 쫙딱 정해진 게 외에는 딱히 이렇게 덕보는 게 별로 없어 보인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드리고 넘어가서 TV 광고 전체에서 10%가 제약 중입니다. 제약 중 광고. 여러 광고 중에서 작지 않죠? 작지 않습니다. TV 광고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니까 낮지 않고 이거 보시면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TV 광고 주고 있는데 결국 TV 광고뿐이겠습니까? 메타 플랫폼에서 페이스북 광고 당연히 주겠죠. 저도 페이스북 광고 보면서 뭐 약을 사는데 허리 아픈데 갑자기 보여주거든요. 허리 아픈데 지금 그리고 약을 사죠. 근데 그것도 여러 가지로 조금 피해가 가지 않을까. 물론 이제 이거는 이 보고서는 미리 넘어간 것도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얘기할 때 이미 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당선 그 내정자의 그 성향을 보게 되면 충분히 걱정할 만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진짜 그런 일이 빚어지게 되면 글쎄 아까 얘기했던 상무장관이어서 소매기업도 꽉 나고 여기까지 꽉 나면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러면 일단 아까 얘기했지만 헬스케어 그 다음에 기초 및 필수 비제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XRP죠. XRP 같은 것들이 상당히 이것도 어려울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내용이 진짜 현실화 되는지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면서